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FOMC 내용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자산 대비 현재 우리 코인의 현 주소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해당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모두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성명, 연준 준비제도 이사의 홈페이지죠.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미 동결이라고 예상을 한 만큼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2%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으로 파월 의장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연방의 금리는 3.5에서 3.75 이 범위 내에 있어요. 연준의 이 정책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PCE 지표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끔 돼 있죠. 간단한 이 미니 차트를 보시다시피 2%가 여기에요. 이 부분. 이 2%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아까 파월 의장 선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준의 변하지 않는 스탠스입니다. 근데 지금 2% 근처까지는 와 있어요. 11월 기준에 2.8%인데 여기서 더 내려와야 된다. 이 핑계로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죠. 실업률은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 4.4%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률은 안정이 돼 있다. GDP 또한 미국의 성장 GDP가 4.4로 현재 미국 경기 자체가 좋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죠. 연준 홈페이지 들어왔으니까 1월 22일 H41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영매입 계약 RRP죠. RRP가 지금 현재 1월 22일 마감 기준에 음수 영역. 이거 음수가 돼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 계정이라고 하죠. 이게 RRP 영래포에서 나온 음수만큼의 또 반대로 플러스가 생겼어요. 재무부 계정이 좀 줄어들어야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재무부 계정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상태다. 이거 빨리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흐름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은 결과값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준비금 자체가 줄었죠. 준비금이 늘어나야 시장에 돈이 더 활발하게 도는 건데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큰 방향성으로 준비금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건 저희가 이미 프레드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어요.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이 H4 대차 대조표 상으로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 준비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준비금 자체가 행보죠. 이 영향 때문인지 지금 현재 미국 주식도 작년만큼의 큰 기대 상승값이 나오질 않고 있죠.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동안 쭉 우하향을 하다가 25년 12월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고 있고 결국 연준의 자산이 늘어야 시장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풀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자산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본격적인 현재 양적 완화의 기조는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PT로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부 셧다운이 1월 31일 기점으로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의 2차 셧다운이 나올 거다라는 근거가 폴리마켓 시장 예측치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셧다운 이슈가 나는 줄 알고 증시가 반응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는 4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에 예상되는 이 셧다운 부분의 악재는 일단 진정이 된 모양새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타 자산 대비 너무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고 여전히 소외된 시장이다.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지금 한국장은 광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도 계속 주식 지금 단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워낙 좋기 때문에 뭘 사도 그냥 뭐 차트고 뭐고 없이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서
매일 아침 단타를 쳐도 충분히 2, 3% 수익이 나는 굉장히 열광적인 시장입니다. 마치 21년에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알트코인을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시장이 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자금들의 흐름은 대형주에서 작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스닥 미국장을 보셔도 작년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고점 부근까지 다시 반등을 해 있는 상태지만, 탑이 나온 이후에 12월부터 뭐가 반응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러셀 2000, 미국의 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급격히 전고점을 뚫고 21년의 고점을 뚫고 상승을 했어요. 이 녹색 선입니다. 녹색 라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주들이 주춤한 사이에 이 러셀 2000 지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금도 마찬가지였죠. 첫 번째 탑이 나온 이후 작년에 은이 11월부터 따라붙기 시작해서 지금은 은의 광기가 금을 더 추월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5천을 찍고 난 이후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는 코스닥 쪽 종목 상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로 단타를 많이 했어요. 결과가 굉장히 좋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순환매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한국 코스피 보시면 1년 동안 107%예요. 상승률이. 2배 이상 지수가 상승한 거죠. 제가 증권 어플에서 캡처를 한 거고요. 딴 자산 모두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자산 시장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비트코인 우측에 보시면 비트코인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년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땐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까지의 가격 기준이에요.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모든 자산 시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보면 한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맞나요? 이런 말을 작년 25년 1, 2월 달까지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장이 23년도부터 엄청 좋았죠. 계속 좋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게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근데 결국은 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오를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장, 결국은 이게 다 유동성이거든요. 시장에. 이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국내 시장에 그 유동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행량이 미국 대비 3배 이상 많다는 의견이 많죠. 여러분 뉴스 접하셨을 거예요. 한국은행 자체는 부인을 하죠. 자기네가 레포트를 쓰고도 언론 인터뷰는 부인을 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많은 M2 광의의 통화량이 결국은 이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증시하고 좀 연관해서 암호화폐를 좀 알아볼 거예요.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제 어플에서. 고객 예탁금이 지금 100조가 넘죠. 1000억, 조, 10조, 100조. 이게 오늘 기준에 캡처를 했지만 이전 영업일까지 카운팅이 돼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화요일 기준이겠네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기준에 이미 100조가 넘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증권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이 100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한국장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리는 이유가 지금은 그때 2, 3년간 버텼던 소외되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한 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단타 실력 있는 숙련된 고점에서 충분히 손절도 하실 수가 있고 매일매일 데일리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이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간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고 일단 반도체가 가장 좋으니까 두 회사를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서 1년, 2년 존버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이런 상승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시기에 맞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니까 상승장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이 회사에 대한 비전들에 대한 유튜브 내용들도 많고 뉴스가 많죠. 미래의 청사진만 그리고 있죠. 뉴스들이. 이런 시기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경험해 봤잖아요.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그걸 믿어요. 왜? 이렇게 오른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2, 3년간 이 소외된 시장에서 있다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시간도 많았고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그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에 오면 돈 번다는 소식을 듣고 돈 싸들고 들어오신 분들은 철저히 단기적인 전략과 손절매 전략을 같이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이 회사가 좋다더라. 앞으로 이 회사가 미래를 바꿀 거다. 그런 마인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늘 고점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주체들의 물량을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상승장이 올 때 꼭 필연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신용잔고를 보십시오. 우측에 신용잔고를 보시면 포인트를 쓸게요. 이 신용잔고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역대 최고죠. 신용잔고 비율이 9조에 29조. 결국은 늦게 들어온 만큼 조금 먹을 거라는 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아세요. 아시지만 또 이렇게 신용을 많이 쓰시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이유가 단 하나죠.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10%라도 먹으려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2배를 버신 분, 삼성전자 8만 원대 잡으셔서 지금 16만 원이니까 2배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버신 거예요. 1억을 투자하셔가지고 1%를 벌면 그분도 1,000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장에 엄청난 돈을 싸갖고 들어오시고 또 현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신용까지 써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게 광기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우리가 계속 배웠었어요. 이 최꼭지점이 결국은 광기의 장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저는 이 한국 주식은 이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많은 분들, 주식도 안 하시던 분들이 주식 계좌도 만드시고 지금 애널리스트들한테 엄청 추천받으시고 또 오늘 목요일 기준에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증권사들 주식이 상한가도 가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예탁금과 이런 고객 유치로 엄청난 수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이미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코스피. 특히 코스닥은 저는 순환매라는 의미에서 이제 코스피가 5천을 찍고 이제 코스닥이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는 더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희장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런 하락의 장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거죠. 코스피가 6천, 7천을 가든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이런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 꼭지 부근에서 들어와서 존버하고 있다면 이게 미래죠.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우리 암호화폐는 지금 이쯤이라고 전 보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도 없어요. 믿음, 중간 단계도 안 왔어요.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 지금 많이들 없으시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만 조금 있으시고 나머지 본인들이 저도 포함해서 알트코인 소형주들 지금 마이너스 80% 90% 돼버리니까 이 믿음조차 없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 회복돼서 이 믿음의 구간은 결국 우리들의 본전가죠. 본전가 근처에 오면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는 강제 존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절이 잘 안 나옵니다. 이미 8, 90% 되신 분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알트코인들이 쳐서 본인의 본절가가 왔을 때는 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었던 믿음. 8, 90%대 다 포기하고 있다가 본전이 오면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와야 되지만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존버를 하면서 또다시 하락을 맞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풀이하면 안 돼요. 내가 8, 90% 물렸다면 본전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은 덜어내 주시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은 하락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하락장에 접어든 지가 벌써 1년 이상이 넘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물량을 다 털리는 구간은 저희들의 본전가입니다.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이렇게 빠질 때는 단타 치시는 분들만 손절을 하시고 저희같이 이렇게 1년, 2년 이상 홀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 안 합니다. 그리고 사지도 못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본전이 왔을 때 그때 다 나갑니다. 결국은 세력들은 그걸 압니다. 우리가 본전에서 많이 팔죠. 그러고 나서 그 본전에서 또 10배, 5배를 더 올려버리면 그 위에 다시 들어와요. 이때 못 벌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내 본전에 와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코인에 400% 500% 올라야 회복하는데 안 올 것 같다는 지금 불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은 그 가격이 오면 없었던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본전 위에서 5배 10배가 가면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코인을 다시 매수하더라. 이게 우리가 21년도에 잘못했던 부분들이죠. 알트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한국장을 좀 빗대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저는 조만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6년 2쿼터라고 일단 제 목표를 세웠어요. 아시죠? 2쿼터 6월까지죠. 이런 순간이 오면
아니면 27년에 오든 언젠가는 오겠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목표고 예측일 뿐인 거고 틀릴 확률이 더 크겠죠. 그리고 27년이나 28년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옵니다. 하지만 그 왔을 때 그 시기에 지금 한국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처럼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처럼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대응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 이 시기에 본인들의 매매 계획을 정확히 짜고 마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환희의 장에 임해야만 냉철한 판단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이 미래가 보이는 이 하락에 저희가 편승을 하겠죠.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는 건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암호화폐는 이렇게 올라갈 길이 이게 미래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이게 미래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영상들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 이번 상승장에 가장 잘 맞고 있는 패턴은 2분기 상승과 1분기 하락 2분기,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1분기의 이 패턴 3개월짜리 비트코인 봉이 가장 잘 맞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1분기에 양봉만 유지를 해준다면 2분기에 큰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126K를 돌파를 해야 지금 알트코인들이 뭐 50%, 60% 오른다고 해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다시 비트코인이 빠지면 제자리로 가니까요. 여러분들 그 모습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 하지만 이 126K를 돌파를 하면서 갔을 때는 알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알트코인의 불장이 연출이 될 거예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과 메이저코인, 그 다음에 소형주까지 순환매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듯이 이런 순환매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상승률이 그만큼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걱정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고 걱정을 하셔라. 엄청난 유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경제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급여도 동결된 데도 많고요. 그리고 삶 자체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기의 장이 연출이 되면 다 돈이 생긴다. 그래서 21년도에 뭐 돈을 많이 풀어둬서 유동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풀린다. 기우입니다. M2는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었고 저희의 통화 화폐 자체가 지금 4년 전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4년 전보다 그만큼 많아졌다지만 국내 시장 상장된 기준으로 봤을 땐 많아진 건 맞죠. 우리도 알아봤었고요. 맞지만 결국은 유동성 또한 그때보다 더 많아져 있다. 그럼 우리 이 암호화폐가 왜 이렇게 눌려 있을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은 이 자산들이 다 오른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 큰 폭의 상승장 예상이 되죠. 막고 있는 요소, 저희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금을 올리는 상승 동력은 브릭스 국가, 중국, 브라질을 포함해서 브릭스 국가에서 금을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러면 금을 올리는 주체는 브릭스 국가라고 보는 게 맞고 우리 암호화폐를 올리는 주체는 미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년도에선 알트코인을 끌어올린 주체가 중국이었죠. 그리고 오지, 오리지널 갱스터, 오래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중국계 자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자본을 이번에 ETF 이후로 월가에서 흡수하는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한 거죠. 25년도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상원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하원에서 통과됐던 클래리티 법안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클래리티 법안을 기반으로 작성이 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암호화폐가 반응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채굴자들의 항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통적인 채굴이 중국이었죠. 근데 중국의 채굴 조치가 금지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을 안 하고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해시레이터가 26년 1월에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채굴의 난이도죠. 채굴자들이 많아야 이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급격히 하락을 해 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DAA라는 알고리즘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에 심어놓은 알고리즘이에요.
자동으로 채굴 난이도를 낮춥니다. 채굴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단에 보시면 이 노란색이 해시레이트인데요. 이렇게 높이 있었을 때 난이도보다 지금 떨어진 이 시점의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그 알고리즘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한 채굴자들만 피해를 본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트코인의 바닥 부분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바닥의 저점과 상관관계가 있다. 마크 데이비스 크립토 전문가죠.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가격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암호화폐가 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결국 이 차트를 크게 보시면 해시레이트가 1월 달에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 보이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채굴장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기회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걸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이는 과거에서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급격히 하락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브렛 차트 트레이더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오랜만에 다시 올려주셨는데 제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린 작년 10월에 제가 이거 지금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25년 10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5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골드 차트로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유튜브를 모니터를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어떤 유튜브는 돈 주고 샀던 정보인데 자기가 이게 처음으로 이 차트를 보여주고 다른 유튜버들이 이 차트를 계속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공짜로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비트코인이 2017년 고점을 다시 한번 비트코인 골드 이 차트가 2017년에 나왔던 이 고점 부분이죠.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한다.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2017년의 고점까지. 그래서 이 비트코인 골드 차트로 봤을 때는 이미 25년 1월이 비트코인의 정점이었어요. 이번 상승의 정점이었고 이 역회된 숄더 패턴 10월 달에 말씀하셨죠. 이분이. 역회된 숄더 패턴의 이 넥라인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이 고점 대비 넥라인까지 이 거리만큼 빠질 거다. 그게 지금 다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 100K에 갔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비트코인의 근거는 비트코인 골드 차트에서는 이미 역회된 숄더가 완성된 상태로 바닥에 나온 현재 부분이지만 비트코인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된 김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놓쳤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저 코아남은 지금 현재 이 상승 23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하락이 조정이다. 현재 하락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저점 대비 고점 비율이 0.618, 약 57,000불이에요. 0.618까지 조정이 받으면 이거는 이 상승의 리셋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리셋이 맞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파동을 가기 위한 긴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26년 안에 다시 한번 고점이 넘는 상승이 나온다는 근거는 지금 현재 조정 구간 0.382밖에 안 되거든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이었던 피보나치 조정 구간이 이거는 통상적인 범위의 조정이에요. 통상적인 범위의 조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 382 약 83K고 그리고 0.5 구간이 7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71, 2K가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왔다 간다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차트로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지난 사이클에 보시면 저점 대비 고점을 이었을 때 결국은 무너졌던 사이클의 지점이 0.618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깼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죠. 1년간의 하락장. 그리고 0.618까지 조정을 받고 한 번에 더 더블탑 고점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8까지 간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0.382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상승, 긴 상승 중에 한 조정, 이렇게 있었던 이 조정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이유도 있고 아까 보셨던 2일 패턴의 3개월짜리 봉도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관적이지만 저 코아나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좀 어떻게 제가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앞으로 올 암호화폐 불장에서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